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입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저희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 누구, 나는 누구인가를 기획했습니다. 저는 나 누구 시즌2 진행을 맡은 성경환입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에 나 누구를 찾아주신 분 소개합니다. 인천시 서구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장정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먼저 감사합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시죠.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해서 정말 반갑고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특별히 우리 오마이TV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10분간 이제 PPT를 이용해서 홍보하기 전에 네, 저하고 5분간 네. 아주 간단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네. 무소속인데. 아직은. 네, 아직은. 네, 그러면 정당에 가입할 기회도 있습니까 앞으로? 뭐 제가 아직은 당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혹시나 네네. 유력한 정당에서 네. 인재로 네네. 인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네. 충분히 고려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장정구 후보를 네. 정당 시장에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인재 영입 네네. 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셨었어요. 그 기간 안에. 네. 근데 정당 정치에 이 문턱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정치 신인으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두 달입니다, 지금. 20년 이상이나 환경운동을 하셨기 네. 때문에 그동안 정당 활동도 했을 법도 한데 계속 그런 운동만 하셨어요? 예, 저는 당적을 가져본 적이 없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환경운동을 20년 하면서 주로 현장, 그 다음에 또 이론에 네네. 대한 부분을 기초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로 현장을 다니는 일, 그리고 이제 충분히 시민 운동을 하면서도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정당을 통해서 정책이라든가 제도에 대한 입안을 요청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네. 실제로 공직에 있으면서 그 생각했던 환경 정책을 집행하신 적은 있습니까? 네, 제가 1년 한 4개월 정도 인천광역시의 환경특별시 추진 단장을 맡아서 네. 활동을 했는데 처음엔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갈 때 이제 직무수행 계획서라는 걸 쓰는데 거기에 5가지 내용을 써가지고 갔거든요. 시장님한테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공직 담당자들 뽑을 때 그런 테스트를 그렇죠, 해요? 하죠. 예, 네. 예, 인터뷰도 하고 이제 필요를 하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는 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밖에서 이야기만 하던 거를 직접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물론 그거 할 때도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환경단체에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하긴 했지만 이게 시민운동의 역할과 또 행정의 역할과 또 지금 준비하는 정치의 역할이 환경운동에서 조금은 다 각각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정책 집행도 해봤고 네. 계속 20여 년 동안 운동도 계속 해봤고 이제는 네. 정치권에 들어가서 입법도 해보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제가 이제 중앙정부에 있는 공무원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현장의 상황이 정책을 입안하는데 부족함이 제대로 정보가 네네.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만들어진 제도들은 다 그 시기에 필요한 고민을 하고 만들어진 제도들이죠. 근데 네네. 이 제도가 현장에 가면 분명히 부족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쓰레기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현장 상황이 정책의 입안으로까지 이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그런 피드백이 좀 어디선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 칸막이를 좀 여는 역할을 국회에서 하고 또 새로운 제도들을 계속 도입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따가 네. 이제 PPT로 10분간 충분히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후토크 또 5분이 있거든요. 네. 그때 못다한 얘기 하기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당의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네. 가족분들이라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원이 있습니까?
참고로 그 저희 와이프가 네. 예전에는 이런 시민운동 하는 거에 대해서 마땅치 않아 했습니다.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희 집 가장이 이제 와이프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번에 이제 지역에 선배들이 강권을 하고 있다라고 네네. 해서 상의를 했더니 웃으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후회 남지 않도록 해라. 근데 제가 이제 그 환경운동 하다 보니까 주로 차를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하면서 보니까 통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대중교통 안에서 이 통화를 한다라는 게 뭐 실례이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이 들으면 좀 곤란한 내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량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수소문해서 고모부의 와이프 고모부의 차를 쉬고 있는 차를 수배해줬고 또 운전도 동생 와이프가 동생을 매형 좀 도와줘라 해갖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군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자. 와이프한테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분 동안 준비하신 PPT를 활용해서 자신을 최대한 홍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환경운동을 20년 하면서 그 최근에 이 전 지구적인 상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우려를 하고 계실 텐데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몇 년 전에 한 언론사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은 유럽에서 산불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어디선가는 폭우가 내리고, 또 어디선가는 폭염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작년 7월 달에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은 지구가 온난화 시대가 아니라 열대화 시대다. 즉 지구가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전 지구적인 이 기후의 문제는 그냥 기후변화를 넘어서 위기 상황이고 기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가 과연 이 환경이나 기후에 대해서 얼마나 챙기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20년 환경운동을 현장이나 이론이나 행정을 통해서 겪어본 바에 의하면 결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악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오히려 이 환경 정책이 뒤로 가고 있다. 바닥을 넘어서 지하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잘 느끼실지 모르지만 환경 정책 하나하나가 후퇴하는 걸 보면서 더 이상은 이거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살기 좋은 또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구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 그러니까 설악산의 오색 케이블카 노선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참고로 설악산은 국립공원이면서 산 전체가 천연보호구역, 즉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유산입니다. 예전에 문화재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이제 유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물권 보존 지역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생물권 보존.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생물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으로 유네스코의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또 하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정상부에 케이블카를 걸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논란이 있었죠. 문화재 심의도 있었고 국립공원위원회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결되기도 하고 또 일부 진행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과정이 있었던 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냥 거의 전격적으로 이 사업이 결정이 돼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다. 절대 보전 지역입니다. 케이블카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절대 보전 지역, 생물권을 보호하겠다라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지역의 정상부, 핵심부까지 케이블카를 걸어서 그 관광객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 지구이며 이웃 생명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지구냐라고 봤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치인 하나 잘못 보았더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엔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가 변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핵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해류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한반도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됐을 때 직접적으로 당분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하나도 다 연결되어 있고 바다는 모두가 다 누려야 될 지금 현 시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누려야 될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 공간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항의조차 안 하는 이런 것 또한
정치의 문제더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년 현장을 다닌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정치가 변화하기 위한 역할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진을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시면 배 위에서 어부들이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만히 보면은 이 사진에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강화대교 아래에서 어민들께서 그물을 끌어올린 그물 안에 있는 거를 무언가를 선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바로 뭐냐면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새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다 그물을 올렸는데 그 그물 속에 잡으려고 하는 새우보다 비닐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새우는 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바로 아래 떨어지고 가벼운 비닐은 좀 멀리 날아가는 상황인 거죠. 결국엔 이런 방식으로 배 위에서 선별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새우를 가지고 와서 비닐이 완벽하게 선별이 되진 않았겠죠. 그럼 결국엔 가지고 와서 다시 2차, 3차, 4차까지 이 새우에 속해 있는 비닐을 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장마철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비가 내리기 전, 즉 3월, 4월, 제가 며칠 전에도 강화에 갔었는데 배 한 척당 하루에 비닐을 푸대로 2푸대에서 3푸대 정도를 건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결국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을 통해서 바다로 황해로 유입되는 한강하구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현장에 계신 어민들은 알지만 정작 소금을 먹고 새우를 먹는 우리 소비자들, 국민들은 대부분 이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제대로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원인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도 주민들이 우려를 하시는데, 왜냐, 새우의 값에 가치가 좀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낙인 효과를 우려하셔서 이걸 공개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이 비닐 쓰레기가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동안 다시 바다에 버리셨습니다. 왜? 비닐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결국에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별한 쓰레기를 다시 그냥 바다로 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천시에서 이거를 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자루에 10,000원, 15,000원에 수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협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엔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은 사각지대에 결국에는 드러나 있는 고층 빌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곳에 많은 분들의 피해, 이 어민들은 실제로 그물을 올리는 2시간보다 선별하는 4시간의 투자를 더 많이 한다. 결국에는 새우를 잡아서 수입을 내기보다는 비닐을 건져서 청소 비용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직접 하고 계십니다. 이게 수도 서울의 관문이라고 하는 인천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현장을 알아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국회에서 그동안 일했던 분들 다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근데 현장의 상황이 제도로 입법화되는데 부족한 지점들이 있더라. 그럼 이걸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분께서는 독도가 분쟁 지역이다라고는 장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섬 주민들은 참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은 결국 영토를 수호하는 지킴이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연 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섬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장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냐? 분야별 전문가들하고 섬을 기록하고 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했고, 그거를 섬연구총서라는 책으로 지금 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7권째 나오고 있고, 이거는 제가 직접 참여해서 작성했던 연구총서입니다. 덕적도라든가 교동도라든가 장봉도라든가, 이게 지금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들이지만 저 남해에 있는 섬들까지 이런 연구를 하고 섬의 가치가 제대로 알려진다라고 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섬에 대해서 하나의 영토로서, 영해로서 가치를 다시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들을, 결국 입법하는 과정들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소외된 계층, 서민들, 결국 영토를 지키고 있는 섬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우선되어야 그게 바로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대한민국의 갯벌이 2021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제주도에 이어서 2번째입니다. 아마 세계 자연유산이 추가로 될 가능성은 이제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천 앞바다,
전국 갯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천 경기만의 갯벌은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2단계 등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는 갯벌에 방치가 되고 있는 불법 어구들을 일반 시민들이 수거하는 작업들을 같이 해오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행정에서 이 갯벌에 불법 방치되고 있는 어구를 수거해야 되는데 수거를 하지 않아요. 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갯벌에 가서 무언가의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 힘들기도 하지만 예산이 많이 수발이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정책의 예산의 후순위가 그동안에 섬이었고 갯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영종도 남단의 갯벌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 어구를 수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지자체로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해양환경공단이 나서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대한민국의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때 민선 7기 인천시는 환경특별시를 표방을 했었습니다. 이 환경특별시라고 하는 거는 인천에는 항만, 발전소, 산업단지, 쓰레기 매립지까지 모든 환경 문제가 다 인천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소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이걸 다시 가게 하기 위해서 장정구가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총선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인천 서구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장정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환경 전문가여서 그런지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한 평가가 매우 박한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네. 여러 대통령님들 중에서 네, 환경 분야에서는 최악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뭐 설악산 케이블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보전 지역입니다. 5개의 보호 제도로 보호하겠다라고 국제 약속까지 한 곳입니다. 이제 법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 핵심부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린 분이십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국민들이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한 곳을 지키지 않는 이런 정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그다음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만 하더라도 바다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오염수가 결국엔 바다의 어딘가에 있겠죠. 네네. 희석이 돼서 바다가 워낙 넓기 때문에 희석이 돼서 지금 당장은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책임을 다 고스란히 후세대들한테 바다는 전가를 하는 경계선이 없어가지고 없으니까요. 네네.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각 지방 돌아가면서 이제 민생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평가할 때 네. 가장 잘한 정책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 그린벨트입니다. 예. 그걸 엄청 풀더라고요. 이번에. 뭐 군사보호지역 얼마 해제하겠다, 뭐 해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공과를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모습은 환경 정책은 빵점이다, 오히려 마이너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린벨트는 도시의 확장을 막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외국을 본다라고 하면 그린벨트는 녹지벨트로서 되게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이거든요. 이걸 해제할 것이 아니라 이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면 폭우도 내리고 폭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완충할 수 있는 장소가 도시에서 어디냐? 바로 그린벨트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린벨트의 세제 혜택을 통해서 계속 잘 보존을 하면서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한 거지. 해제한다는 얘기는 도시를 점점 더 뜨거워지는 폭우에 점점 더 취약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지구적으로 추구하는 기후 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도시는 네. 여러 가지 취약한 면이 있고요.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내린 비가 결국 빗물이 생명인데 이건 재해에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빗물을 이용할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그린벨트 같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건물만 짓는다고 아스팔트만 깐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고 역행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라는 아, 역시 거예요. 환경 전문가라서 그런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그 일반 국민에게는 조금 생소한 용어인지 모르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또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네. R200에 대해서. 네. 요즘에 R200 논쟁이 또 있었어요. 저는 참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가 먹고 사는 거에 가장 핵심이 수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수출의 상대국이 결국엔 뭐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유럽이 되게 크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미 선진국에서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은 생산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선언이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결국에 아리백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수출로 먹고 살려고 하는데 뭘 가지고 수출을 할 거냐. 지금 방식으로는 아리백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네.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길이 막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전을 또 끄집어내고 계시거든요. 그걸 이 거기 원전 포함되지 문제는 않잖아요. 예, 원전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네네. 당장은 뭐 에너지 생산하는 쉬운 방법일지 모르지만 탄소가 나오지 않는 방식일지 모르지만 이 위험천만한 핵폭탄 같은 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물려주겠다라는 방식인 거예요. 정책은 어렵더라도 지속 가능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정말로 책임성 있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모습은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다. 몰라도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먹고 네. 살아야 되고 지속 네. 가능한 지구, 우리 아이들을 네.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네.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견제해야 되는 국회가 그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있느냐? 네. 전 잘 모르겠네요. 네. 국회에 들어가시면 꼭 전문성을 발휘해서 열심히 활동하십시오. 네,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시민운동 하다가 그 국회로 가면 변하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제가 할 거다. 시민운동과 정치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을 흔들리지 않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인천시 서구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장정구님을 만나봤습니다. 자, 오마이TV 총선 기획 나 누구는 22대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연을 원하신다면 지금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메일 omainanugu@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마이TV의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 누구는 총선 때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